네, 굿모닝 인포맥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모셔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2월이에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2월의 첫 거래일인데 설이 1월에 있어서 그랬는지 좀 시간이 유난히 빨리 간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2월 시작하면서 우리는 트럼프발 관세 이 이슈로 가장 좀 주목을 하면서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수익률이요. 지난해 우리나라 수익률이 지난해 후반에 정말 안 좋았잖아요. 뭐 전쟁하는 국가보다 안 좋을 수 있냐. 정말 꼴찌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었는데 1월 들어서면서 괜찮았거든요. 네. 지금까지 성적은 어떻습니까? 이제 2월 들어서면서 중간 점검 좀 해볼까요? 예, 사실 네. 주말 동안 지난주 사실은 금요일 날 깜짝 불러주셔서 얘기를 한번 했었고 8시 네. 때. 그리고 사실은 주말 동안 뭘 준비하지 월요일 날 또 만나 뵙나 그랬는데 아나 다를까 트럼프가 엄청난 얘기거리를 던져줬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항상 뉴스가. 네, 이게 주말을 항상 제 기억에도 트럼프 일기 때 주말을 제대로 편하게 보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다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많이 걱정되긴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원래 생각은 오늘 한 달을 1월 한 달을 상당히 좀 잘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자료를 첫 번째 자료를 갖고 왔는데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1월 한 달이 대체로 그 한 해의 장사를 대충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올해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처음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워낙 또 변동성이 큰 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한 해고 그래서 올해는 양력으로 1월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음력으로 1월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겨우 2주 정도 지났고 1주, 2주 지났고 앞으로 1, 2주 정도를 더 봐야 하나의 방향이 좀 잡힐 것 같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전통적으로 양력으로 한 달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딱 중간 정도 했습니다. 한 5% 정도 상승을 해서 한 중위권 했고요. 원래는 이거보다 좀 더 좋았는데 그래요. 후반에 조금 밀렸죠. 뭐 1등이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불과 첫째 주, 네. 둘째 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1등이었는데. 근데 그 확실히 작년하고는 좀 양성이 많이 다른 게 이제 미국이 조금씩 뒤로 후퇴하고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작년 한 해 동안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거뒀던 시장이 확실히 올해 들어와서 좀 부진하다. 대표적으로 우측에 보시면 우리가 늘 불화하던 일본, 네. 심지어는 우리가 또 불화하던 중국을 대표하는 홍콩, 그다음에 대만, 사실 대만은 미국보다도 앞선 그런 나라였잖아요. 대만.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작년 한 해 소위 탑 상위권을 포진했었던 최상위권을 포진했던 나라들의 성과가 확실히 올해 들어와서는 좀 부진한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어디 갈 거냐 고민했을 때 경기가 생각보다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유럽으로 오히려 네. 자금이 몰리면서 유럽이 전반적으로 최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다. 이유는 ECB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주면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확실히 작년에 정반대의 흐름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전 세계의 흐름, 이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많이 올랐던 국가 지수들이 좀 조정을 1월 한 달 동안에는 받는다, 좀 덜 오른다 이런 얘기고 특히 또 특징이 AI나 반도체, 빅테크 중심으로 좀 강점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도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딥시크 소위 그 쇼크가 분명 일주일간 영향을 미쳤고요. 그런 것이 결국은 여기 보면 대만이나 이런 쪽 또 일본도 뭐 그 안에 일정 부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요게 좀 또 이번 주를 또 끝까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하루 열렸잖아요. 딥시크 이후에 하루 열렸고 지금 중국 시장은 오늘 처음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대만은 아마 수요일인가 아마 열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소위 딥시크 임팩트를 소화하는데 이번 주 내내가 걸릴 거다라고 저는 기존 생각했는데 주말 동안 여기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관세가 또 겹쳤잖아요. 두 개가 뒤섞이면서 이번 주 내내 엄청난 변동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4일까지는 휴장이고 네. 5일 다시 개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업종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 1월 동안에는 그리고 최근에 뭐 1, 2주 동안에는 좀 선전한 거예요. 아무래도 빅테크 쪽, 기술 쪽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홍콩을 얘기한 거예요. 중국은 네네. 홍콩은 오늘부터 열리니까요. 네, 오늘 홍콩을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중국의 분위기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미국 업종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또 이게 또 확실히 또 판이 다른 게 작년은 무조건 테크, 빅테크였죠. 사실은 기술주 또는 통신 서비스 업종 안에 들어있는 빅테크 이게 이제 1, 2등을 다 다퉜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이게 순서가 완전히 좀 많이 뒤바뀌고 있다. 보시면 미국 업종별 수익률 보시면 최상위 1, 2등이 건강관리하고 금융, 특히 건강관리는 지난 2년 반, 거의 3년간 가장 꼴찌의 업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최상위로 갔다는 것, 심지어는 그런 측면에서 또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게 건강관리를 신경 쓰는 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강관리가 최상위에 올라 있던 거죠. 의미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이 상당히 좋다. 이게 금리가 아무래도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플레이가 좋다. 왜냐하면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정상화되면서, 그러니까 단기가 낮고 장기가 높은 상황이 되면서 금융업 특히 은행들이 예대 마진이 정상화되면서 장사하기에 좋은 환경이 됐거든요. 이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네. 지금 앞으로도 나쁘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 분야가 이제 상대적으로 최상위권에 있다. 반면에 통신 서비스가 좋긴 한데 여기에서 사실은 메타나 넷플릭스 같은 일부 컨텐츠 빅테크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좋았던 것들은 잘 챙겨보면은 실제로 전통적인 통신 서비스 우리로 따지면 SKT, KT 같은 그런 회사들이 상위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작년하고 이름이 달리다. 반면에 맨 우측으로 보면 기술주가 확실히 그러네요. 예, 한 달도 안 좋고 일주일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안 좋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S&P 500에서 유틸리티도 사실은 한 주 동안 상당히 좀 안 좋고 좀 중하위권으로 좀 밀려가고 있고 이게 이제 기술주하고 유틸리티 묶여서 AI 테마주죠. 사실 업종이죠. 묶여야 될 것 같고 에너지는 최근 들어서 사실은 유가가 좀 소폭 오름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빠진 것 자체는 트럼프의 그런 관세 정책이 미국 에너지 기업들, 특히 정유나 화학 기업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 이런 것들도 겹치면서 이번 주에 좀 잘 지켜봐야 될. 전반적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엄청 좋았던 분야가 1월 한 달간 뒤로 밀리고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분야가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또 여기에서의 그런 큰 변화의 흐름도 한번 감지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건 뭐가 있을까를 보면 증시 전반이 거의 모든 섹터가 조정을 받거나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잘 나가던 섹터들이 어떤 노이즈에 의해서 조정을 받으면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순환매가 좀 돈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없어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 불과 이제 트럼프가 주말 전까지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딥시크 쇼크가 있긴 했지만 이것은 기술주에 한정된 거다. 반면에 기술주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말씀 주신 대로 건강관리나 금융이나 다양한 분야로 가면서 소위 S&P 500 중에 7종목을 제한 493개로 확산되다 보니까 결코 나쁘지 않다. 실제로 연초 이후에 미국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긴 했지만 2.9% 올랐잖아요. 그 오르는 것에 다른 분야가 역할을 많이 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7월 이후에 얘기했던 게 미국 투자를 하실 거면 시가총액 가중에 투자하지 마시고 이퀄 웨이트, 동일 가중에 투자해라. 그게 성과가 더 좋을 거다 했는데 정확히 1월 달, 한 달, 특히 지난 한 주 동안은 이퀄, 동일 가중이 시가총액 가중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거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략 1%포인트 이상 격차가 납니다. 근데 다만 이 모든 것을 뭐랄까, 좀 누르는 그런 압력이 지난 주말 동안에 트럼프의 관세. 이게 사실은 지금 뭐랄까,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게 나와서 이게 계산이 좀 어려울 정도 됐긴 했지만 사실은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벌어질 일을 단 이틀 만에 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뭐 이런 얘기들도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있어서 이제는 지금부터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해야 될 정도로 지난 한 주간의 임팩트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미국으로 수출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하고 있는지, 특히 처음 이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2월 4일부터 이제 관세 부과를 추가로 그리고 보편으로 받게 됐는데 표를 보면 국가별 비중이 지금 나와 있네요. 수입 비중이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관세란 거는 생각해 보면 마치 다른 나라에 매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입할 때 거기에다가 관세를 얹어갖고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주장은 결국은 생산하는, 수출하는 수출업자가 낼 거다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어서 품목별로는 대체제가 없으면은 100%다 그냥 그대로 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에 그게 전가가 되면 결국에는 뭐 미국 소비자가 낸다. 그런 거, 이런 그러니까요. 것도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관세란 거는 세 중에 한 명이 내야 됩니다. 수출업자가 내든, 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누군가가 내든, 아니면 수요업자가 내든, 네. 아니면 그걸 최종적으로 사는 소비자가 내든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내는 건데 그거는 그 제품이 대체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지면 그러면 안 팔리면 수출업자가 내릴 거고. 하지만 대체가는 불가능하면 그냥 그 가격 그대로 얹어서 그냥 팔 거잖아요. 그럼 수요업자도 그대로 다 넘길 겁니다. 그럼 소비자가 다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그때 다른데 어쨌거나 영향 자체는 지금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에 각각 25% 관세 부과 화요일부터 중국의 10% 관세 부과 대충 이것이 보면은 미국이 수입하는 전체의 40한1% 정도 됩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미국 수입의 국가별 비중인데 맨 위에 이제 멕시코가 15.6, 그 밑에 중국이 13.5, 맨 밑에 지금 캐나다가 12.6. 미국의 탑3, 그러니까 소위 교역국 중에 탑3를 다 묶어놓아서 한 방에 다 때린 거거든요. 네. 근데 멕시코는 그 사이에 중국 견제하면서 떨어진 것을 가장 큰 수혜를 좀 많이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가져가 뭐 그랬는데 어쨌거나 지금 자기네 수입의 40% 넘는 것에 대해서 10%를 관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지금 평균 관세가 2.5%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이거 10%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면 원래 지금 공약을 그대로 다 이행하면 한 18%까지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절반 이상을 그냥 불과 트럼프 출범한 지 2주 만에 바로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시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 그래서 이제 골드만 이런 데서는 일시적일 거야.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건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말씀 주신 대로 바람이죠. 이거는 가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하나하나 좀 대표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만 좀 볼 텐데 멕시코입니다. 일단 멕시코, 캐나다 모두 뭐 보복 관세, 맞불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WTO 제소 얘기도 중국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통상 마찰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관련된 수혜도 있었다라고 평가받는 국가인데 여기서는 이제 최대 피해국이 되는 건지. 근데 멕시코에서는 일기 때 멕시코가 아니다. 우리도 많은 준비를 했고 맷집도 세졌고 뭐 여러 카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 사이에 미국, 그러니까 소위 중국을 누르는 덕을 가장 많이 본 게 멕시코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피터슨 국제 경제연구소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지금 보시면은 지난 3년간 최근에 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막 늘었잖아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대멕시코 무역 적자가 늘어난 겁니다. 보시면은 결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적자가 일부 좀 완화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멕시코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멕시코 입장에서는 어쨌든 관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것 같고 멕시코가 뭔가 그 소위 나름대로 카드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렇다면 그러니까 미국이 힘들어지면 멕시코는 엄청 더 힘들어지는 뭐 그런 얘기 통상 우스갯소리로 미국이 기침하면은 어디는 뭐 감기 걸리고 뭐 독감에 걸리고. 이런 네. 얘기
이게 대표적으로 아마 네네. 멕시코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멕시코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뭐랄까 옴짝달싹할 수 없는데 다만 중요한 건 멕시코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특히 자동차 분야 이게 미국 메이커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갔다 많이들 하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적어도 지금 멕시코는 상당히 좀 올해 이제 뭐 힘들어질 수 있고 플러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멕시코의 페소가 달러 대비 좀 체크해 보니까 이미 2% 이상 튀어오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통화 약세로 가겠죠. 플러스 미국의 그런 소위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네. 있는 미국 업체들의 주가도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오늘 밤에는 상당히 큰 변동을 많이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또 관련된 밸류 체인 안에 우리 생산 기지가 있는 기업들도 다소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 볼 때도 미국 주가에도 이거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로 들립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은 우리가 이 페인을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텐데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그래서 걱정이 보통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과거에는 주식시장 빠지는 걸 보면 바로 물러섰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견딜 것 같다라는 걱정. 그게 이제 사실은 시장을 아마도 오늘부터 우리나라 시장부터 이제 쭉 일본 시장 열리겠죠. 그것에 대한 평가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텐데 트럼프가 얼마나 맷집을 가지고 소위 자본시장이 주는 메시지에 마음을 열 거냐 여부가 이 교통이 빨리 끝나냐 오래 갈 거냐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NS의 관세가 고통일 수 있는데 과연 뭐 고통일까? 뭐 이런 식으로 남겼던 이런 네. 부분도 좀 눈여겨보면서 생각해 보겠고요. 캐나다는 그럼 어떻습니까? 좀 억울합니다 이쪽은. 캐나다는 사실은 펜타닐이 불법 이민은 어찌 보면 상관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뭐 계속 그 전부터 51번째 주가 되라 뭐 이런 얘기 이렇게 했지만 좀 이건 네. 좀 그렇지 않아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명백한 나라인데 사실은 51번째 주가 되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실은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그런데 사실은 경제적인 숫자를 놓고 봐도 캐나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왜냐하면 석유와 가스에서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가 심하지 그걸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네. 그러니까 2008년도 이후부터 보시면 사실 정확히는 2000년도 초반 이후죠. 이게 노란색 선이 무역수지인데 석유가스를 제외한 거예요. 그걸 제외한 걸 보면은 노란색 선은 항상 위에 있잖아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수지 흑자를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었다는 거고요. 석유가스도 엄밀히 말하면 해외에서 사오는 것보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갖고 바로 캐나다에서 직수입하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사실은 해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건 이제 좀 디테일하지만 캐나다는 좀 중진류입니다. 미국은 경진류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업체들, 석유화학업체들은 그걸 수입해서 소위 나프타라는 납사라고 하는 소위 그 화학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 아니면 베네수엘라에서 갖고 와야 돼요. 아니면은 저기 그 사우디에서 갖고 오거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캐나다와 서로 윈윈 관계였는데 여기다 대고 25%를 때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0% 그렇죠. 석유 가스에는 좀 낮춰서 전체 25%인데 10%만 하겠다는 이유도 본인들한테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캐나다는 트럼프의 약한 고리 캐나다 원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사실은 네. 캐나다 입장에서 정말 열받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원유에만 25%가 아니라 10% 관세로 수위 조절을 하고 있고 뭐 미국은 세계 1위의 원유 생산국이긴 하지만 40% 정도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에 60%가 또 캐나다 산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겠고요. 그래서 이제 떨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 뭐 우리나라기도 하고 다음은 어디를 좀 타겟으로 할까요? 일단은 유럽에 넘어가면은 네. 유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유럽이 사이즈가 크니까 네. 거기다 플러스 이제 아시아로 이제 네, 네. 눈이 들어올 텐데 최근 1, 2년간 특히 떨고 있는 데가 대만이다. 네. 그다음 베트남, 한국 순이다. 왜냐하면 최근 1, 2년간 소위 대미 수출 증가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순서가 대만, 베트남, 한국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일주일 전에 대만 상대로 해서는 반도체 100% 관세 부과할 수도 있다까지 으름장을 놨잖아요. 그 이유가 수출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은 그것도 부메랑이 되긴 될 텐데 결론적으로는 순서의 격차가 있을 뿐이지 다음은 유럽과 바로 아시아로 넘어올 때 그 순서는 대만, 베트남, 한국 순으로 올 수 있어서 우리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쩔 수 없이 관세의 그러한 리스크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의 체력 자체가 굉장히 약하면 리스크가 이렇게 불거졌을 때 굉장히 더 크게 충격을 받잖아요. 주가라는 게 그런데 우리 증시가 아무래도 체력이 좀 단단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인데. 맞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싸긴 쌉니다. 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우리는 이제 환율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임팩이 있었을 때 환율이 다시 위로 튈까 봐 걱정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1,400 거의 7, 80원까지 갔다가 1,400, 40원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지금 환율이 변동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은행을 포함한 이 통화 관리 당국들이 정말로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관리가 안 되면 외국인들이 그나마 다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국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환율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018년, 19년 그 당시에 주간 수익률 관세 발표 이후에 그때 수익률 잠깐만 체크해 볼까요? 그때는 네. 중국 상대로 주로 많이 때렸죠. 네. 그랬을 때 중국으로 때렸을 때 관세 임팩이 나왔을 때 당연히 중국 시장이 가장 많이 흔들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하고 중화권, 소위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데를 제외하고는 가장 연결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바로 또 영향을 받았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관세 영향이 중국 포함해서 나타나면 과거의 경험상 보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악영향을 받을 텐데 네. 다만 우리가 좀 주가가 낮은 상태에 네. 있기 때문에 좀 잘 버텨내기를 이건 거의 소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